아기가 센터에서 다쳤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다쳤을 때 호주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당연히 아이가 울겠죠. 그럼 울고 있으면 가서 괜찮니? 이렇게 아이를 일단 달래주고, 그 다음에 어디를 다쳤는지 일단 빨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보지 못했다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일단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센터마다 그 룰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여기 목 위로가 얼굴인 거죠. 얼굴과 머리 이쪽으로 좀만 이렇게 쿵 부닥치거나 이러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뇌가 있잖아요, 머리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작은, 내 판단에 맡기지 않고요. 이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물론 진짜 그냥 꽁 하고 부딪힌 거는 괜찮지만 나름 이렇게 좀 쿵 하고 부딪힌 거는 그거는 일단 무조건 레포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얼굴 머리 밑으로는 이제 판단하에 레포트를 쓰게 되어 있는데, 웬만한 상처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레포트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레포트가 그 자리에서 보통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상황이 안 되면 조금 나중에 쓰더라도 어쨌든 그날 레포트는 무조건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말이 레포트지 그렇게 막 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유치원에 아이가 다쳤을 때 레포트예요. 보시면 Incident, Injury and 뭐라고 돼 있죠? Trauma Report Form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다 그냥 Incident예요. 여기 보시면 아기 들어보죠? 네, 여기 처음에 글씨가 거꾸로 보여서 읽기가 힘든데 details of person completing this record, 이게 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의 이름과,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폼을 지금 작성을 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과 시간, 날짜 이런 거 다 쓰고요. 밑으로 가면은 이제 child details라고 아이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뭐 이런 걸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죠? incident details, 그러니까 뭐 언제 사고가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네, 그 내용이 뭐고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엄마나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쓰는데, 대개는 보통은 이제 아이스팩 얼음찜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 한국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약을 거의 주지 않아요. 뭐 후시딘, 뭐 연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각종의 그런 메디슨 그런 것들은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약 성분에 알러지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는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 어떤 종류의 메디슨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굉장히 좀 심각하다 그러면 부모한테 전화해서 부모가 아이를 픽업을 하러 오던지, 아니면 정말 아이가 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뭐 등등등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구급차를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약을 주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네. 심지어는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데일밴드도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데일밴드나 모든 약들이, 비상약들이 구비는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first aid로 구분이 되거든요. 정말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대개는 그런 응급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약이나 이런 걸 줄 수 없고, 아이스팩, 그 얼음찜질을 줘서 무조건 얼음찜질만 거의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얼음찜질 어플라이를 했다 뭐 이렇게 적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부모님한테 알려드렸다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 뒷장에, 그리고 그 뒷장에 아이가 어디가 다쳤는지 체크를 여기다 해야 되고요. 뭐 요거는 이제 그 상처나 다친 거의 종류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체크를 해야 되고, 여기 맨 밑에 부모님이 나중에 그날 아이를 픽업하러 왔을 때 부모님이 이걸 보시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요게 처음에 차일드케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조금 겁이 많이 나는 부분이었어요. 어렵고 겁이 많이 나고. 왜냐면 학교에서 배울 땐 좀 진짜 되게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 영어가 세컨 랭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유치원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인시던트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하는 그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게 범위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시간 지나가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나중에 그게 어렵지 않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려울 때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예, 나중에는 같은 말만 거의 반복하다 보니까, 네, 뭐 물론 상황을 디스크라이빙 할 때는 좀 말이 달라지겠지만 달라지는 것도 뭐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막 아이들이 다치는 게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상황으로 다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 아이가 다칠 때 이렇게 레포트를 쓰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끼리 그거를 얘기를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무조건 유치원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한테 물렸다, 아니면 할킴을 당했다, 이런다고 해서 A 부모가 B 부모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은 그게 물론 A라는 부모가 B라는 부모한테 센터 뒤에서 따로 연락을 해서 막 컴플레인하고 이러면은 이제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호주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 자체가 아이들은 서로 핥히고 때릴 수도 있고, 놀다 보면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해서 일단 유치원이 무조건 가운데에 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끼리 싸움이 나고 이런 일은 없어요. 거의 99.9999%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치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10번 20번 막 그렇게 계속 같은 아이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맞아온다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유치원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모, 그 상대 부모한테 싸우자 이렇게 덤비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봐가지고. 네. 아무튼 호주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레포트를 그 자리에서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뭔가 다른 상황이 와서 부모가 유치원을 고소를 하거나 우리 선생님들을 고소를 하거나 이럴 때 이게 우리를 커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써줘야 되고, 부모님 사인은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뭐 그거는 부모님이 아이를 픽업하러 올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대개 그날 바로 레포트는 부모님 사인을 그날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하면은 뭐 사인을 못 받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제 경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진짜 많이 다치잖아요, 놀다 보면. 네, 근데 뭐 다치면서 큰